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셰프 파트론이 날카롭게 소리치자 주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문가영은 뒤로 물러섰지만 곧 바짝 긴장한 자세를 고쳐 잡으며 한숨을 삼켰다. 셰프 파트론은 여전히 칼을 쥔 채 당장이라도 문가영을 쫓아낼 기세였다. 셰프님, 잠깐만요. 저도 사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죠. 문가영은 낮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기회? 기회는 무슨? 당신 같은 사람에게 허비할 시간 없어. 셰프 파트론이 격분한 어조로 외치자 주위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기, 이 상황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서버가 동료에게 조심스레 속삭였다. 아까부터 저 배우님이 계속 대기 중이었는데 셰프 파트론이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동료 서버 역시 눈을 크게 뜨고는 현장을 지켜보았다.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 누가 보면 범죄라도 저지른 줄 알겠네. 또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보탰다. 그 사이 문가영의 눈빛도 더욱 단단해졌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필요한 식단이 있어서요. 알레르기 때문에 몇몇 재료는 빼주셔야 해요. 귀찮다는 거야. 셰프 파트론이 자신의 흰 셰프복 위를 가리키며 소리 질렀다. 여긴 우리 레스토랑이고 내 규칙이 우선이야. 당신이 무슨 유명인이든 난 상관없어. 까다로운 손님은 질색이라고. 문가영이 당혹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도 배려 부탁드리는 거지 무조건 제 입맛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저도 열심히 홍보하겠다 했잖아요. 홍보? 유명인의 홍보 따윈 필요 없어. 셰프 파트로는 코웃음을 치며 문가영을 노려봤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미슐랭 별을 받은 셰프 파트론이라고. 서버들이 하나둘씩 셰프 파트론의 과격한 반응에 동요하기 시작하자 레스토랑 내부는 더욱 살벌해졌다. 손님 중 몇몇은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슬쩍 녹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까부터 녹화 중인 것 같은데? 옆 테이블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말을 주고받았다.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큰일 나겠는데.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다. 한편 복도 끝에서 건물 관리자가 뛰어들어왔다. 죄송합니. 너무 소란스러워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셰프 파트론이 관리자를 향해 소리쳤다. 문제라니. 내가 지금 불필요하게 시간을 뺏기고 있잖아. 저 문가영 씨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메뉴를 변경해달라고 고집해서 그렇습니다. 셰프님, 이분은 예약 시간에 맞춰 오셨고 식단 조정 요청을 미리 했던 걸로 아는데요. 관리자가 고개를 숙이며 달래듯 말했다. 문가영이 작게 숨을 고른 뒤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저희 팀 측에서도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같이 작업할 쿠킹북 관련해서 음식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고 싶다고. 그건 듣지도 않았어. 셰프 파트로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에 분개한 듯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난 태어나서 이렇게 귀찮은 요구 처음 들어봐. 뭐 얼마나 특별하게 먹고 싶다고 이 난리야? 알레르기가 심해요. 그리고 체질상 글루텐이 안 맞아서요. 제가 그냥 늘 먹던 식단처럼 부탁드린 거예요. 문가영이 애써 예의를 지키려 애쓰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메뉴 범위 바뀌니 그냥 돌아가시라고. 셰프 파트로는 손을 휘저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이 작게 탄식을 내뱉었다. 저런 말까지 해야 돼? 셰프가 너무 심한데? 한 커플이 작게 중얼거렸다. 문가영이 뭐 그렇게 잘못했지? 예민한 식단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알레르기나 식이 제한 같은 거 흔하잖아.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문가영은 주변의 수군거림에 조금 용기를 얻은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셰프님, 사실 전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들어서 왔어요. 그리고 같이 만드는 쿠킹북에 한국 음식의 다양성을 담고 싶었고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식단 요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니 뭐니 이 레스토랑에선 내 규칙이 먼저라고. 셰프 파트로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끊었다. 참나,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특별 다음만 바라는 사람으로 가득한 거야. 그냥 나가라니까. 서버들이 점점 곤란한 표정을 짓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셰프님, 그래도 유명한 배우님이시고 오늘 이 레스토랑에 특별히 예약까지 하신 손님이세.
식단만 조금 조정하면 너도 지금 날 가르치려는 거야? 셰프 파트론이 직원에게 화살을 돌렸다. 내 음식 철학에 반하는 요리는 못해. 이 레스토랑이 왜 유명한지 몰라. 서버가 움찔하며 대답했다. 아, 김지안. 알지만 그래도 손님의 사정도 있고. 침묵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셰프 파트론이 결국 손을 들어 직원에게 제지 신호를 보냈다. 그때 밖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스태프가 조용히 다가와 문가영에게 손짓했다. 문가영 씨, 저희 조금만 이동해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문가영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셰프 파트론과의 거리를 두며 식당 구석으로 이동했다. 셰프 파트론은 여전히 화난 듯 등을 돌린 채 딱딱 걸어가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스태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셰프 파트론은 늘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방송에 자주 나오기도 했고 권위에 도전받는 걸 절대 못 견디시죠. 이번에도 문가영 씨가 식단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불쾌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사전에 연락해 말씀드렸는데 왜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 건지. 문가영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셰프님은 특별 대우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 당신이 미슐랭을 받으셨을 때도 여러 손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간 사례가 있어요. 그분의 실력은 정말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고집이 셀 줄은 몰랐네요. 문가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많은 손님과 스태프들이 은근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이던 손님이 작게 말했다. 이 영상 나중에 인터넷에 퍼지면 셰프 파트론 이미지에 치명적이겠다. 저 배우는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마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관리자도 크게 한숨을 쉬며 문가영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했어야 했는데. 일단 오늘은 다른 셰프분이라도 모셔서 원하시는 식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나 그 순간 주방 안에서 다시 한번 셰프 파트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또 뭐가 문제야? 방송국 기자라도 데리고 올 건가? 어디 한번 까발려 보라고? 주방 입구에서 그를 달래던 직원이 울상을 지으며 뛰쳐나왔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셰프 파트론께서는 절대 타협 못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문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정말로 저도 제 입장을 표명해야겠어요. 이미 여기 온 이유가 있는데 그냥 포기할 순 없어요. 문가영 씨, 그러다 더 큰 충돌이 생기면 어쩌죠? 스태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쿠킹북 프로젝트도 못할 테니까요. 제가 이 레스토랑을 소개하고 싶었던 건 셰프 파트론이 가진 독특한 요리 철학과 한국 음식의 깊이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어요. 문가영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식단이나 알레르기 문제를 특별 대우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태프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저희도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손님 중에는 채식주의자나 특정 종교식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꽤 오거든요. 그런데 셰프 파트로는 늘 내가 정한 메뉴가 곧 예술이라면서 양보를 안 하시죠. 문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셰프의 예술적 자부심은 존중해요. 하지만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때 한 손님이 소리쳤다. 저기 셰프님, 어차피 저희 테이블도 오래 기다렸어요. 혹시 우리 자리엔 요리 안 나오나요? 주방 안에서 들리는 답변은 싸늘했다. 저쪽 테이블도 알레르기 때문에 재료 빼달라고 했지? 난 다 거부했어. 원한다면 다른 레스토랑으로 가든지.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상에 이 정도면 갑질 아닌가? 요즘 시대에 이런 식당이 아직도 있다니. 아무리 미슐랭 스타라도 이건 너무하네. 문가영이 주방으로 다시 다가가자 셰프 파트론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또 무슨 말 하러 온 거야?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면 내가 굴복이라도 할 줄 알았어? 아니요, 굴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좀 들어주실 수 있나 해서요. 우리 같이 책을 만들자고 제안 드린 것도 한국 음식 문화를 더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책,
셰프 파트론이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이 주도하려는 그 요리책 말이야? 뭐, 알레르기, 채식주의, 문화적 특이, 식단 이런 거 넣어서 다양성 운운하겠다는? 네, 셰프님 레스토랑이 워낙 유명하고 독창적인 한식 퓨전으로도 주목받았잖아요. 그래서 협업 제안을 한 건데 오늘 이 사달이 났네요. 문가영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내 요리 철학이랑 전혀 맞지 않아. 사람들 입맛까지 일일이 맞춰야 한다면 내가 예술을 계속할 이유가 없지. 셰프 파트론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그러자 근처 테이블에서 한 손님이 일어나 항의했다. 예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 내고 먹는 사람도 생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부당할 줄은 몰랐네요.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우선 모두가 잠시 진정하시죠. 관리자와 직원들이 중재하려고 나섰지만 이미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오른 뒤였다. 문가영도 숨을 고르며 그들을 향했다.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셰프님이 어떤 예술론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지는 존중하지만 고객을 무시하거나 특정 식단을 요구하는 걸 특별 대우라고 단정 지으시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한 명의 고객이자 이번 쿠킹북 프로젝트를 위해 조율 가능한 범위를 함께 찾고 싶었던 거예요. 셰프 파트론이 썩은 표정을 지으며 되받았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내 이름을 넣어 홍보하겠다. 그리고 당신 식성에 맞춰 요리를 다시 개발하라는 거고, 단순히 제 식성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레르기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함께 연구해보자는 취지예요. 문가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려 애썼다. 귀찮아. 그렇게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키려면 내 손맛이 분산되고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셰프 파트로는 여전히 날선 표정을 유지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몇몇 직원들도 슬며시 카메라를 들이대는 손님들을 말려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새 여기저기서 이 상황 녹화 중이에요? 이미 라이브로 올라가는 중이래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셰프 파트론이 그 말을 듣자 더 흥분한 듯 걸걸한 음성으로 외쳤다. 마음대로 찍어. 내 레스토랑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난 두렵지 않아. 문가영이 애써 차분하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겠네요. 오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쿠킹북 프로젝트도 진행이 힘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실망이 커서 여기 대한 어떤 언급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협박하는 거야 지금. 셰프 파트론이 책상 위를 세게 내리쳤다. 당신이 무슨 유명 배우건 상관없어. 난 절대 굽히지 않아. 바로 그 순간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이건 유명인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최소한의 배려도 없고 식단 제한도 무시하고. 저희도 다른 메뉴 요청했는데 퇴짜 맞았어요. 지금 우리도 영상 찍고 있는 중이고 곧 SNS에 올릴 겁니다. 그래요, 올리세요. 나도 더 이상 참을 이유 없어. 셰프 파트론이 남은 손님들에게도 노려보듯 눈길을 던졌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가 되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식당 문 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대치 상황에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인 채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관리자가 다시금 나섰다. 셰프님, 제발. 이러다가 레스토랑 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명성? 그딴 거 상관없다니까. 내 요리에 간섭받는 게 더 싫어. 셰프 파트론이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 그러자 문가영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셰프님, 이 문제는 셰프님의 자부심을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채식주의자, 혹은 다른 문화권 분들도 한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집어치워. 난 내 길을 갈 거야. 당신이든 누가 됐든 날 막을 순 없어. 셰프 파트론이 큰 소리를 치자 주변에서 몇몇 손님이 너무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럼 저도 결심했어요. 문가영이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면 저도 다른 레스토랑, 다른 셰프들과 협업해 볼게요.
하지만 셰프님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제안 드려요. 정말로 한 번만 저랑 협의 테이블에 앉아주실 수 없나요? 셰프 파트론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획 돌렸다. 싫어, 난 불가능해.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한 노련해 보이는 중년 여성 스태프가 조용히 나왔다. 셰프님,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큰 문제로 번져요. 언론도 달려들 거고 레스토랑 이미지도 타격이 큽니. 그리고 본인 명성도 치명상을 입을 거예요. 명성, 이미지 다 상관없다니까. 셰프 파트론이 그렇다고 또 한 번 고집을 부리려는 찰나 여성 스태프가 단호히 말을 이어갔다. 셰프님, 전 10년 넘게 여기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셰프님의 열정과 창의력에 깊이 감명받았죠. 하지만 손님이 바라는 걸 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엔 늘 불안했어요. 이건 그냥 예술가의 고집이 아니라 오만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순간 셰프 파트로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그 스태프의 진지함과 과거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저 역시 셰프님의 요리 세계가 훼손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음식에도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폭이 필요해요. 일단 들어보시고 거절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손님의 요청을 어떻게든 조율해 보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접으시는 게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일단 대화라도 해보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고집 피워봐야 누구도 이득 보는 사람 없잖아. 셰프 파트로는 부정하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분노만으로 상황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였다. 결국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좋아,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하지만 내가 양보한다고 생각하진 마. 그저 이야기 들어주는 것뿐이야. 문가영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 저도 셰프님의 자부심과 스타일을 존중하니까 같이 대화를 해봐요. 사람들은 안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거나 휴대폰 촬영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관리자 역시 숨을 돌리며 주변을 정리했다. 다들 조금만 자리를 정돈하고 셰프님과 문가영 씨 저쪽 미팅룸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짧은 회의실에 들어선 뒤 셰프 파트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꿋꿋했다. 문가영은 먼저 조곤조곤 설명을 시작했다. 셰프님, 전 그저 모두에게 열려있는 한식을 꿈꿉니 비건, 글루텐 프리, 다양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변형 레시피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셰프님, 레스토랑의 스타일이나 조리법은 정말 매력적이니까 제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있다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셰프 파트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난 전통과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한식은 음양 오행과 발효, 긴 조리 과정을 통해 맛을 내는 문화야. 거기에서 재료를 함부로 빼거나 대체하면 본질이 변질되겠지. 맞아요. 그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 하지만 본질을 100% 유지하면서도 다른 재료나 조리법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글루텐이 없는 쌀가루나 다른 곡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채소나 버섯 육수로 감칠맛을 낼 수도 있고요. 글쎄, 제대로 된 맛이 안 나오면 어쩌지? 셰프 파트론이 살짝 시선을 내렸다. 셰프님은 뛰어난 기술이 있으니까 더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셰프님다운 혁신 아닌가요? 문가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했다. 셰프 파트론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크게 숨을 내쉬었다. 단지 내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았어. 사람들이 셰프 파트론은 손님 요구도 듣지 않는다고 수군대는 걸 알지만 이 정도로 크게 터질 줄은 몰랐지. 오늘 일이 커지긴 했지만 오히려 변화를 맞이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문가영이 미소 지었다. 셰프님이 알레르기나 식단 제한을 가진 사람들도 배려해 본다면 분명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요리를 제가 책이나 인터뷰에서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요? 셰프 파트로는 뭔가 감정이 교차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사실 나도 몇 번인가 고민한 적 있어. 근데 내가 바뀌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 요리 정체성이 흔들려서 변화하는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셰프님의 개성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거죠. 문가영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셰프 파트론이 작게 한숨을 쉬더니 시선을 문가영에게 돌렸다. 당신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면 일단 시도는 해보겠소. 정말요? 문가영이 환하게 웃었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야. 어디까지나 한시적 협업으로 결과물 보고 판단할 거야. 셰프 파트로는 여전히 약간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목소리는 전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둘이 회의실에서 나오자 초조하게 서 있던 관리자가 다가왔다.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셰프 파트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일단 손님들이 요청한 식단에 대해 최소한의 대체 가능성을 모색해 보겠다. 지금껏 내 고집을 너무 내세웠다는 건 인정하마. 순간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나왔다. 스태프들도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한 손님이 크게 외쳤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사실 저희도 알레르기 때문에 중식이나 양식을 주로 찾았는데 한식 레스토랑에서도 배려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다른 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스토랑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셰프 파트로는 쑥스럽다는 듯 아직 시도해 볼 뿐이야.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고 라고 답변했다. 문가영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진 식단 자료와 레시피 아이디어를 곧 정리해 보내드릴게요. 셰프님과 함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셰프 파트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꽉 막혔었나. 오늘 일로 반성할 점이 있구먼. 주위 스태프와 손님들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 대화를 나눴다. 이것만 잘 해결되면 앞으로 레스토랑 평판도 더 좋아질 거야. 맞아, 다양성을 포용하는 레스토랑이 되면 더 많은 손님이 올지도 몰라. 문가영 씨랑 협업하는 쿠킹북이라니 왠지 흥미롭네. 몇 시간이 지나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자 셰프 파트론이 다시 한번 식당 홀에 나와 테이블 몇 곳을 돌았다. 오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는 인사를 하며 최대한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손님이 격려하듯 말을 건넸다. 아니에요, 셰프님. 방금 내주신 변형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대체 재료도 생각보다 훌륭한 풍미를 내더라고요. 셰프 파트론이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문가영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셰프님의 본래 레시피를 해치지 않고도 이런 적응을 할 수 있다니 저도 놀랐어요. 스태프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 주방에서 셰프님이 식재료를 바꾸는 과정을 봤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대체 레시피를 만들어내시던데요. 셰프 파트로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하. 뭐, 그래도 갈 길이 멀지. 아직은 시험해 볼 게 많아. 이윽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한 무리의 손님들이 문가영에게 다가왔다. 배우님, 저희는 오래전부터 팬이었어요. 오늘 상황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참으면서 말씀 잘하시고 정말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문가영이 밝게 대답했다. 아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믿어요. 그 무리 중 한 명이 물었다. 쿠킹북은 정말 발간되는 건가요? 우리도 관심 있어서요. 네, 이 레스토랑이 협업해 주신다면 꼭 실을 계획이에요. 어떻게 한식이 다양한 식단 제안을 가진 분들께도 열려 있는지 구체적인 레시피와 셰프 파트론의 노하우를 담으려고요. 문가영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와, 기대할게요. 정말 멋진 프로젝트네요. 사람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곧 관리자와 스태프들이 문가영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감사합니. 만약 문가영 씨가 안 계셨다면 셰프님이 변할 기회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이 레스토랑 정말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곳이 될 거예요. 문가영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때 셰프 파트론이 슬며시 다가왔다. 오늘 불편 끼쳐서 미안하오. 나도 좀 오만했어. 앞으로 노력해보지. 감사합니.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문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나중에
가능하다면 당신의 알레르기와 체질에 맞춰 내가 한번 완벽한 한식 코스를 만들어 보겠소. 그게 나한테는 도전이 될 거야. 셰프 파트로는 살짝 쑥스러운 듯, 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말로 영광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게 될 거예요. 문가영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주위 스태프들과 몇몇 손님들이 박수치며 멋지다. 조허은 방향으로 가네요. 라며 흐뭇하게 웃었다. 한때 싸늘했던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며칠 후 레스토랑 공식 홈페이지에 짧은 공지문이 올라왔다. 본 레스토랑은 고객의 다양한 식단 요구를 존중하기 위해 신규 코스 메뉴를 시험 운영함니 미슐랭 스타 셰프 파트론의 독창적인 손맛을 바탕으로 알레르기나 채식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요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 공지를 보고 서로 대화했다. 이게 진짜 셰프님이 원해서 내린 결정이래. 대단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는데. 문가영 씨가 큰 역할을 한 거지. 한편 SNS에서는 문가영 고집불통 셰프를 변화시키다? 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접 레스토랑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찍은 영상이 퍼지면서 그날의 갈등과 극적인 화해 과정이 관심을 모은 것이다. 댓글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멋졌다. 이 기회에 한국 음식의 다양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문가영은 개인 채널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 얼마 전 셰프 파트로님의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로 많이 놀라셨죠? 솔직히 저도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셰프님과 대화를 통해 서로가 원하던 가치와 예술적 자부심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답니. 앞으로 제가 준비하는 쿠킹북에도 셰프님과 함께 개발한 레시피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다들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문가영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했다.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식단을 택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레스토랑과 같은 곳이 많아진다면 좋겠습. 누구나 한국 음식의 풍미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요. 댓글창은 금세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응원합니다. 멋진 프로젝트 기대해요. 이런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으면 레스토랑 측도 곧이어 공식 발표를 했다. 쿠킹북 협업을 통해 더욱 폭넓은 한식 문화 전파와 발전에 기여하겠습. 셰프 파트론이 직접 여러 식단 요구를 고려한 메뉴를 연구 중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태프들은 희망찬 목소리로 서로 격려했다. 이렇게 세상이 조금씩 나아가는 거겠지.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 내야겠다. 그래야 셰프님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실 테니까. 앞으로 이 레스토랑 진짜 멋져질 것 같아. 며칠 뒤 다시 레스토랑을 찾은 문가영은 새로 구상한 레시피가 적힌 파일을 들고 있었다. 셰프 파트로는 살짝 쑥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생각보다 많은 걸 준비해왔군. 셰프 파트론이 파일을 펼쳐보며 말했다. 네, 일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한 국물 요리를 몇 가지 구성해봤어요. 전통 장류 대신 대체 발효액을 쓰는 방법인데 조미 과정에서 얼마나 풍미를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문가영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다. 지금은 생소하지만 재밌겠는데. 셰프 파트론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색다른 접근이 필요하긴 했어. 그간 난 너무 한 방향만 고집했던 것 같아. 저도 셰프님의 조언이 꼭 필요해요. 혹시 이 부분에서 조리 시간을 단축하는 건 가능할까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맞추려면 조리 시간을 너무 길게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문가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실제로 부재료만 미리 손질해 놓으면 본 요리에 들어가는 시간은 크게 줄일 수 있어. 이건 내가 오래 연구해온 방식이 있으니 알려주지. 셰프 파트론이 듬직하게 대답했다. 둘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오, 공동 작업인가요? 협업이라니 기대되는데요? 셰프 파트론이 별다른 말 없이 앞치마를 매자 문가영도 천천히 손을 씻고 요리에 참여할 준비를 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재료들을 보며 셰프 파트론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내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줄은 몰랐는데 참 희한하네. 서로 배우는 거죠. 셰프님은 저한테 요리의 디테일을 가르쳐 주시고 전 다양한 식단에 대한 정보를 드릴게요. 문가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셰프 파트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님들이 바라보는 위치에서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농담을 던졌다. 카메라 돌리는 건 이제 괜찮아. 나도 익숙해졌어. 이왕이면 제대로 찍어서 SNS에 올려줬으면 좋겠네. 고집불통 셰프가 새로운 길을 찾다 같은 멋진 제목으로. 주위에서 터진 웃음소리에 셰프 파트로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든든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뭐 변한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문가영도 한껏 밝아진 얼굴로 대답했다. 정말 멋지신걸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앞으로. 우리 쿠킹북도 이 레스토랑의 변화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옆에서 스태프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요, 응원할게요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들도 두 사람을 향해 기대 어린 시선을 보냈다. 여기 레스토랑의 미래가 밝네요.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곧 책도 나온다는데 꼭 사봐야겠어요. 다른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셰프 파트로는 요리에 집중하면서도 중간중간 문가영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이건 혹시 대체 재료 중 어떤 걸 쓰면 가장 맛이 묵직해질까? 여기는 약간의 매콤함이 필요한데 고추장 대신 다른 소스를 활용하면 어떨까? 문가영은 성실히 답변하면서 가끔 시식을 해보며 메모를 적었다. 둘의 협업 과정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시간이 흘러 새로 만든 시범 메뉴가 완성되자 셰프 파트론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듯 말했다. 오늘 만들어 본 건 알레르기 프리 소갈비탕 변형 메뉴이니 일반 갈비탕에 쓰이는 육수 대신 버섯과 다시마, 약간의 채소로 우린 채소를 기본으로 했고요. 식감을 더하기 위해 글루텐 프리 국수를 곁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음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네요. 이게 고기가 들어갔지만 국물이 훨씬 가볍고 깔끔한데요. 채소 기반이라도 이렇게 풍부한 맛이 날 수 있다니 놀라워요. 셰프 파트로는 내심 흐뭇해하면서도 여전히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뭐 간단한 응용이라 큰 변화는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생각이지. 문가영이 양손을 모으며 밝게 말했다. 이 메뉴 쿠킹북에도 실어도 될까요? 셰프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차 논의해보자고. 아무튼 내가 생각을 바꾸는데 네가 역할을 한 건 인정한다. 셰프 파트론의 말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호의가 느껴지는 기색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 두 분 최고! 라고 외쳤다. 스태프들은 하나같이 웃으며 서로 손뼉을 쳤다. 이제 우리 레스토랑에도 활기가 넘치네. 이 모습을 언제 상상이나 했겠어. 그렇게 시범 메뉴 발표가 끝나고 손님들은 만족하며 귀가했고 직원들도 레스토랑을 정리했다. 셰프 파트론과 문가영은 간단한 마무리 미팅을 위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기뻐요. 저희 쿠킹북에 셰프님 레시피가 들어가면 정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문가영이 환하게 말했다. 나도. 솔직히 새로운 계기가 될 것 같다. 셰프 파트론이 천천히 답했다. 사실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너무 독선적이었던 것 같아. 다양성을 배척하기보단 내 요리에 접목해볼 기회였는데 그걸 못 본 거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욱 확장해서 한식이 더 넓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볼게요. 셰프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 시너지가 엄청날 거예요. 셰프 파트로는 마지막으로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 말대로라면 대단하겠네. 나도 자존심만 내세우다간 도태되겠지. 사람들 모두가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건 생각해보니 꽤 가치 있는 일 같아. 문가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구나 한국의 맛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봅시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에 셰프 파트로는 짧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바래다 주지는 못하지만 다음엔 완벽한 코스를 준비해 두겠소 라고 말했다.
문가영은 기대할게요. 곧 요리책 작업 때문에 다시 올 테니 연락 주세요. 라며 밝게 손을 흔들었다. 식당 문이 닫힌 뒤에도 셰프 파트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과연 내가 얼마나 더 바뀔 수 있을까 그래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군. 그리고 홀에나마 뒷정리를 도우면서 더 이상 날선 언행을 쓰지 않았다. 직원들은 묘하게 든든해진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온라인 기사들이 하나둘씩 올라왔다. 단독 셰프 파트론, 폭발적 태도에서 포용으로 전환, 문과영과 쿠킹북 협업 시작 같은 제목들이 눈길을 끌었다. 댓글들은 결말이 해피엔딩이라 좋네요. 처음에는 너무 무례했지만 바뀌었다니 다행. 이 기회에 다양한 식단을 인정하는 한식 레스토랑이 많아졌으면 같은 반응으로 가득했다. 문가영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 누군가는 제 고집스러움이 문제였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서로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레시피 작업 중입니. 곧 새로운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해시태그도 달렸다. 한식의 다양성, 셰시 문가영 쿠킹북, 셰시 셰프 파트론, 함께하기 셰시 변화는 가능하다. 그 글을 본 많은 팔로워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너무 멋져요. 응원할게요. 꼭 성공하시길. 저도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생긴다니 기대돼요. 이렇게 해서 셰프 파트론과 문가영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또 다른 길이 열렸다. 완전히 달라진 셰프 파트론의 태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양성을 고려해 보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레스토랑은 점차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며 한식의 깊이와 폭넓은 접근을 양립하려 노력했다. 누군가는 이번 일을 두고 갈등이 있었기에 더 값진 변화가 생겼다. 라고 평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비단한 레스토랑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식문화를 넓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커졌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문가영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누구나 식단 제약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소외당하지 않길 바라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본질을 지키되 확장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짧은 침묵 뒤 기자가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셰프 파트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글쎄요, 이미 충분히 대화했지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는 셰프님이 가진 예술적 고집을 정말 존경해요.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셰프님의 예술을 더 넓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문가영이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이후 해당 인터뷰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갈등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었네. 문가영이 예의 바르고 생각 깊은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했다. 셰프 파트로는 그 영상을 조용히 혼자 시청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 알았군. 단지 특별 대우를 바라는 톱스타인 줄 알았는데. 저 친구도 음식에 대한 열정이 꽤 깊었어. 그러고는 허공을 응시하며 살짝 웃었다. 그리고 며칠 뒤 레스토랑 공식 계정에 또 다른 공지가 떴다. 이번 달 말 셰프 파트론 앤 문가영 쿠킹북 선공개 시연회 개최. 선착순 예약 파습 다양한 식단 요구를 결합한 새로운 한식 코스 첫 공개 예정. 사람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폭발적으로 예약을 시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가 모두 매진되었고 온라인은 기대감으로 뜨거워졌다.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준비에 돌입했고 셰프 파트로는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메뉴 연구에 몰두했다. 이번엔 꼭 완벽하게 해낼 거야 라며 어금니를 물고 레시피를 수정하고 문가영도 빈틈없이 영양 구성과 알레르기 대비책을 체크했다. 이제 갈등의 불씨였던 무리한 요구와 고집은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그리고 둘은 마치 이전에 있었던 험악한 대치가 무색할 정도로 매끄러운 호흡을 맞췄다. 마침내 시연회 당일 기자들과 다양한 손님들이 레스토랑에 모여들었다. 이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 익히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시연회까지 열 줄이야. 나도 기대가 커. 셰프 파트론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네. 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오갔다. 셰프 파트론과 문가영은 함께 홀에 나와 시연회를 시작하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연구한 몇 가지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 알레르기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코스예요. 문가영이 환한 표정으로 말했다. 셰프 파트론도 이어서 덧붙였다. 처음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요리를 하며 깨달았어요. 전통을 지키되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창조라고 말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배운 점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감탄 어린 시선을 보냈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연했다. 준비된 레시피는 예상보다 더 풍부하고 맛도 뛰어났다. 코스별로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방금 전까지 셰프 파트론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보냈다. 어느새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둘씩 감상을 나눴다. 정말 대단하네요. 전통적 맛에 충실하면서도 알레르기를 위한 대체 식재료를 이렇게 잘 조합하다니. 저도 채식주의자인데 여기 코스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셰프 파트론 대단합니다. 문가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시연회를 위해 애써주신 셰프 파트론님께 가장 큰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이번 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곧 쿠킹북에 담아서 더 많은 분이 맛있고 안전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셰프 파트론도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나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배척해온 것들이 오히려 내 요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더군요. 앞으로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십시오. 홀에는 길고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며 셰프 파트론과 문가영을 응시했다. 그렇게 그들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한식의 폭넓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였다. 예술과 다양성, 자부심과 배려가 만나 탄생한 이 협업은 많은 사람에게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식당이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 셰프 파트론과 문가영은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며 근무를 끝낸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눴다. 스태프들은 모두 기쁜 얼굴로 오늘 시연회 대성공이었어요. 고객들의 반응도 최고였어요. 라고 보고했다.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문가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셰프 파트론은 담담한 어조로 마무리 지었다. 나도 고맙네. 이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 앞으로 책 작업도 잘 해봅시다. 둘은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그 악수에 담긴 묘한 온기가 서로가 이제 한편이 되어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주방불을 끄고 문이 닫힐 때 셰프 파트론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건가. 참,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네. 그리고 문가영도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결국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죠. 셰프님도, 저도, 그리고 이 음식을 함께 즐기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레스토랑의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변화의 첫 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곧 찾아올 다음 날. 그들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로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다양한 식단을 존중받지 못하는 일을 겪고 있지 않나요? 문가영은 마지막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에게 물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보신 분들이라면 서로의 다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주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이 라이브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 더 많은 분이 이런 변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곧 쿠킹북으로 돌아올 테니 관심 있으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라이브를 종료하기 직전 몇몇 시청자들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요. 출간 소식도 알려주세요. 같은 댓글을 남겼고 문가영은 환하게 웃으며 네, 기다려주세요. 라고 답했다. 방송이 꺼진 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레스토랑 문 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그 길 위로 식당을 나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그 웃음소리 속엔 화해와 존중, 그리고 새로 시작된 변화의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